마이크 왜 이렇게 커 보이냐?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금융 읽어주는 여자 천덩입니다. 대출의 한도와 금리를 결정짓는 데에는 당연히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점수 그리고 그 외 종합적인 상담을 거쳐서 이제 결정짓게 되는데 은행마다, 지점마다 담당자를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대출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같은 은행이어도 지점마다 한도와 금리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은행마다 다른 것은 각 은행마다 이제 업무 규정, 심사 규정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같은 은행이어도 지점마다 다른 이유는 지점별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점마다 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실적 관리 때문에 대출을 더 해줘야 되거나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주변 상권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담을 해주는 은행원 그리고 심사역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대출을 잘 받을 수 있는 건지 호구가 되지 않는 방법 제가 은행원 입장이었기도 했었고 이제 나와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은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주거래 은행? 연연해 하지 마세요. 주거래 은행으로 먼저 찾아가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주거래 은행만의 이제 이점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출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요. 주거래 은행이 좋은 이유는 이미 내가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정보가 있어.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은행 거래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더 신뢰가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은행 내부적으로 신용등급을 매기는 점수들이 있습니다. 이미 거래가 있다면 은행 내부에서 평가하는 신용점수가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출을 해줄 때 급여 이체가 되고 있다든지 뭐 신용카드 실적이 있거나 뭐 각종 거래들이 있으면 금리 우대를 해줘요. 금리 우대. 근데 내가 만약에 국민은행을 이렇게 주거래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으면 그 급여이체랑 신용카드 실적들 싹 다 옮겨버리면 그만이에요. 요즘에는 자동이체로 옮기는 거 서류 한 장이면 됩니다. 되게 간단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래의 의미가 크게 없지 않나. 주거래 은행을 안 가고 다른 은행으로 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은행이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당 은행이 뭐 한도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벤트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야, 이번에 우리 은행에서 소득의 12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데? 뭐 이런 게 들면 내 주거래 은행이랑 상관없이 거기 가서 이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은행 지점도 잘 선택을 해서 가셔야 합니다. 이 대출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같은 은행이어도 지점마다 한도와 금리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이거는 지점마다 할당량들이 다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대출의 비율을 정해놓는 곳들도 있고 오히려 어떤 실적이 걸려 있어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각종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대출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아마 막 그렇게 일부러 이벤트까지 열어서 해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점장님 성향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도 해요. 모든 대출 서류는 지점장님이 도장을 찍어주시기 때문에 담보가 있거나 뭐 크게 결격 사유가 없는 직장인 신용대출은 뭐 상관이 없는데 사업자 관련된 대출 같은 경우는 이 높으신 분들의 판단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정말 어렵고도 많은 과정이 있는 작업이에요. 이 대출을 심사를 하는 건. 본인의 조건과 대출 종류에 따라서 지점을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일단 직장인들이시면 회사 근처에 있는 지점이 가장 유리합니다. 본인 회사랑 특정 은행이랑 프로모션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신용도가 좋거나 우량한 대기업에 다니신다고 하면 주변의 다른 은행들과도 경쟁이거든요. 우대를 많이 해주게 됩니다.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 크게 상담받으시는데 어려운 거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주택 관련 대출이 요즘에 문제예요. 전세 대출이랑 뭐 주담대 종류가 너무 많고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되게 많다니까요. 주택 관련 대출은 해당 부동산 근처에 있는 지점으로 가시는 게 유리해요. 주택이 많은 곳 근처에 있는 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속도가 빠르고 상담도 수월하실 거예요. 집단 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분양을 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정 은행이 있거나 추천 은행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지 가장 저렴하고 은행원들도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서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동네가 좀 조용하거나 규모가 작은, 근데 이거는 좀 한정 지을 수는 없는데 약간 동네 상권에 있는 영업점으로 가시면 또 유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좀 한가한 지점에 가게 되시면 거기도 근데 실적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대기업에 다니시거나 뭐 전문직 분들이 오시면 아무래도 좋아할 확률이 커요. 연봉이 1억이신 분들이 여의도에 있는 지점에 가면 너도 나도 다 억대 연봉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고객이에요. 근데 이제 동네, 약간 사람 사는 동네 쪽으로 가게 되면 VIP 대접을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당연히 내 활동 영역 내로 그런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나는 은평구에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인천에 있는 지점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의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이시라면 보증기관 근처에 있는 지점으로 가시면 은행원들이 관련 상품을 잘 알고 있어서 추천해 줄 수가 있어요.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안 해줄 이유가 없고 금리도 낮아서 우리한테도 굉장히 유리해요. 그런 상품들로 이제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면 그 근처로 가시거나 아니면 보증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이 은행원을 잘 만나야 하는 거더라고요. 은행원을 잘 만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은 조금 짚고 넘어갈게, 친절하고 일을 잘하는 은행원이 없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래요. 실제로 그런 직원이 있어요. 어느 집단을 가더라도 아무리 엘리트만 모아놓은 그런 유명한 대기업이더라 하더라도 그 질량 보존의 법칙 아시죠? 직장인이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는 곳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불친절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대부분 은행원이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기만 하고 컴퓨터만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건성건성 해준다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괜히 기분이 나쁜 게 이제 상당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그렇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직원들은 정말 일부분이고, 그러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내 입장이 아닌 대출을 해주는 입장에서 우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가장 궁금한 건 내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이 대출을 회수할 수 있을까예요. 과거랑 현재의 자료로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산으로 조회를 해서 나오는 이런 단순한 내용들 외에도 여러 가지 문진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게 고객마다 조건이랑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알맞은 상품으로 진행을 해야 해서 자금 용도라든지 가족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하게 돼요. 대출을 해줬는데 이 대출을 갚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서류에 도장을 찍은 그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응대를 할 수밖에 없죠. 은행 돈이긴 하지만 내 돈을 빌려준다는 마인드로 이제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지금 앞에 계시는 고객님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도 은행원, 대출 심사를 올리기 위해서 의견서를 작성을 하는 것도 그 은행원이에요. 저렴한 금리를 알아봐 주는 것도 내 앞에 있는 그 상담 직원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은행원과의 이 당장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러 명의 은행원과 상담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성의가 없는 직원과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직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몇 마디만 나눠보더라도 쉽게 비교가 돼요. 이거는 제가 일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업무를 잘 모르는 거는 솔직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물론 은행마다 이제 상담 절차나 과정들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근무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업무 규정, 전산 프로세스 또는 본점에서 내려오는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마음만 먹으면 내가 다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은행에서 해야 하는 업무들이 범주가 워낙에 넓고 이제 한 직원이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요즘에는. 대출도 하고 상품 판매도 하고 외환도 하고 다 한단 말이죠. 게다가 규정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외워서 일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 그때그때 찾아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주 하는 업무가 아니라면 여러모로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업무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업무를 모를 수는 없다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업무를 정말 잘하는 직원분들은 끝까지 찾아내려고 하시는 분들, 왜냐면 상품의 종류가 워낙에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도 이분한테 더 유리한 조건의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 나중에 업무 시간이 다 끝나고 알아봐 주시는 그런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최대한 좋은 조건을 찾아봐 주려고 하는 은행원과 거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당연한 거기는 해요.
신입 직원한테 가거나 차장님한테 가도 비슷비슷해요. 이게 진짜 대출 같은 경우는 업무 규정집이 진짜 완전 법정 같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잘 해석해야 돼. 용어들이랑 이런 게 진짜 약간 딱 법규예요, 법규. 단번에 그거를 습득을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바로 설명을 잘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고, 경험이나 노하우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규정이 진짜 계속 바뀌거든요. 20년 넘게 일하시는 차장님들도 리셋이 되는 업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뭐라도 찾아봐 주시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거기에서 그냥 상담을 받아서 쭉 진행을 하세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직업의식도 있고 주말마다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제 주변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꼭 지인들이 은행만 갔다 오면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뭐 댓글 여론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적은 확률로 그렇게 대충 하시는 분들을 만나실 텐데, 이게 원래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하잖아. 불편하고 안 좋았던 경험만 이제 내뱉다 보니까 이렇게 은행원도 잘 골라야 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없는 얘기 지어낸 거는 아니니까 은행원 복불복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도 반성을 하게 되네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드렸을까? 그리고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요즘 하도 대출 규제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하는 직원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좀 시대가 그런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원하는 만큼 한도가 안 나오더라도 내가 한도가 왜 안 나왔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들으셔야지 나중을 위해서 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 안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 좋은 은행원과 좋은 지점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은행을 방문하는 우리도 매너를 잘 지키면서 은행원과 소통을 하면 손해볼 게 전혀 없겠죠. 요점은 그거예요.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 아니, 서로 을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 내가 을이래. 알고 보면 갑이 없는 거예요. 각자 제 할 일을 하는 거지. 이 두 입장이 다 되다 보니까 자꾸 감정이 들어가면 나만 손해더라고요. 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대출 상담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번 영상은 끝!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